촬영하는 거지. 여러분, 2페이지를 펴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이제 되어 있죠. 거기에서 챕터 1, 2, 3, 4번이 이제 IT일 거고요. 근데 이제 챕터 그 중에 4번은 IT하고 거버넌스에서 같이 이제 출제되는 영역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중복이 이제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거버넌스도 상당 부분이 IT라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챕터 5는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챕터 5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걸 챕터를 여기를 2개로 나눴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 계속 밀고 가고 있어요, 제가 현재까지. 챕터 6는 IT 오디트인데 제가 이 책에서 유일하게 내용을 줄인 부분이에요. 이제 왜 이걸 수업을 하냐면 감사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계 감사 시간에 나오는 IT가 좀 바뀌었어요. 이번 시험이 바뀌어서 원래 IT 오디트 영역에 있던 건 이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또 그 중에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또 이제 IT 영역에서 나올 수도 있고 거버넌스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별도로 수업을 해서 16번 수업하는 거 안에 아마 IT 오디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날 중간시험 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도 말씀을 해주세요. 수업은 다 하고 중간시험 봐야 돼요. 너무 수업 시간이 짧았고 제 입장에서는 3시간 반 갖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9번째까지 이제 IT를 하는 게 목표예요. 챕터 4까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끝난 적은 한 번인가 있었어요. 한 번인가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10번째 날 시험 보는 날까지 이제 중간시험 보는 날까지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순서대로 앞에 IT하고 뒤에 이제 거버넌스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멀티플 같은 경우는 IT가 되게 많아 보이는 이유가 거버넌스에도 IT가 있고, 또 IT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리튼 커뮤니케이션이나 시뮬레이션 이렇게 출제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멀티플을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은 원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가는 멀티플, 재무관리는 아예 멀티플이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거버넌스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멀티플, 뭐 시뮬레이션, 뭐 리튼 커뮤니케이션 다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게 거버넌스라서, 거버넌스가 사실 그 안에 이제 IT가 있는 거는 이제 뭐 IT대로 출제가 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이 강의를 강남에서 쭉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4년이면 18년 전인가요? 30대 시작을 해서 이제 30대 후반에 강의를 시작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이제 이번 학기 저는 마지막이에요. 오프라인 수업은. 근데 이제 보면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IT가 이렇게 이렇게 시험 내용이 개정이 돼요. 굉장히 이 IT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죠. 똑같이 원가를 가르쳤는데, 물론 뭐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수업을 하나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원가는 사실 처음 제가 가르칠 때나 지금이나 나오는 게 거의 동일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또 이번에 바뀌었죠. 바뀐 거의 핵심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회계사들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 이제 상식화됐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은 IT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시험은 저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루는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참 수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IT 한 4과목 정도 보통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영학과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3개에서 4개 정도는 수업을 IT와 관련된 수업을 학교에서 들으시는데, 그리고 대학원 가서 이제 이거 공부해서 시험 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오늘도 얘기할 때 컴퓨터나 이런 얘기 조금 하긴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와.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건 중학교 때 배우는 IT에서 다, 우리나라도 중학교 때 IT에서 다루는데, 이 문제는 지금의 30대, 40대는, 여기도 그런 연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0살 미만은 중학교 때 IT를 배웠죠.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다 알 거라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죠. 소위 국영수도 아닌데 뭐 제대로 안 듣고, 아니, 무관심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회계사 시험을 IT에 무관심하면 회계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바뀔수록 이제 한 명씩 탈락을 하는 거죠, 강의하는 사람도. 앞에 헛소리 한 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드러나고.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어려운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개념식으로 쭉 가야 되고, 뭐 보시면 좀 책도 엄청 두껍죠. 와일리보다 훨씬 두껍죠. 와일리에 있는 거, 제가 와일리에 있는 책이 워낙 IT가, 저자가 바뀌면서 IT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졌어. 거기서 일부는 뺐고, 또 거기서 안 다루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일부는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책이, 경영학과에서 IT를 공부하는 MIS에 대한 약간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로 뭐 썼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험 영어니까 어쨌든 그렇게 뭐 읽기 어렵진 않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도 참 여러분이 어떻게 수업을 들으실지, 아니면 또 듣다가 안 오실지, 나중에는 5명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잘 모르겠으나 저라면 듣겠어요. 오프라인에서 제 얼굴 다시 보기는 특히 여기서는 어려울 테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왜 오라고 하냐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온라인은 복습이 되잖아요. 2번은 들으셔야 돼요. 2번은 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IT는 2010년 기준으로 크게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IT를 이쪽 일을 하시는 분도 2010년 이전에 IT를 하셨던 분은 현재 IT를 이해 못해요. 제가 회사에서도 맨날 하는 말이, 2010년 이전에 걸 배웠던, 소위 전산을 배웠던 분들은 지금 거 이해 못해.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 서프라이즈하게. 근데 CPA 시험은 당연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영학과의 MIS 교수님들이 되니까 당연히 그 트렌드 중에 회계사들이 꼭 알아야 되는 트렌드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고, 문제풀이는 언제 할 거냐.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는 쭉 풀면서 갈 건데, 뒤에 있는 문제는 한 2-3개 챕터가 끝나면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오늘은 문제 푸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문제는 저 혼자 풀어서 동영상에 올릴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여기 이지훈 부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사실 제가 워낙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주말에 오는 것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서 지금은 좀 그러한데,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듣고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하시기 바라요. IT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프로그램을 짜라는 게 아니야. 근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는 알아야 돼. 이 수업 시간에 그건 잠깐 하고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 학원 안 가고 다 유튜브에서 공부하시죠. 유튜브에 학원보다 훨씬 더 뎁스 있게 멋있게 강의 잘하시는 멋있는 강의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IT도 유튜브 공부. 저도 사실은 최신 트렌드는 유튜브. 전에는 무슨 뭐 동영상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갔었는데, 제가 한 3년, 21년이죠.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아예 어디서 하는 강의 들으러 안 가요. 그냥 유튜브 봐요. 그냥 이렇게 영어로 된 자료를 보다가 새로운 게 나오면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그래서 유튜브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드라마나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보시는 걸로 쓰시지 마시고, 구글에 가면 또 다 있어.
구글에 이런 IT,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치시면 구글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다가 그 자료가 대부분 없어진, 그래서 이제 뭐 회원가입 안 하면 뭐 이렇게 못 보는 그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지만 이쪽 영역은 오히려 이렇게 개방해서 푸는 상황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유튜브하고 친해지시면 한국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설명 잘해놓은 수업들이 많더라고. 프로그래머들 중에서는 이거 유튜브로 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거 하고 신학하고 몇 개, 경제하고 몇 개를 유튜브를 하자고 지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업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걸 할지도 모를 만큼 그쪽에 이제 이런 지식, 특히 이제 요즘 IT처럼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다 설명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CPA 시험 되게 쉬워요.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와. 저도 못 푸는 게 가끔 나와. 이렇게 막 응용 문제를 내는데 그 케이스는 지금 미국 애들만 아는 게 그런 게 가끔 나와. 그럼 포기하자고. 그런 거 몇 개 포기. 우리 75점으로 붙는 거지 90점으로 붙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시험 분대는 문제가 없을 거고 여러분 나중에 회계사 일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책은 순서대로 나간다고 했죠?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를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오버뷰라고 써놨어요. 오버뷰. 쉬운 얘기일까요? 네버.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어느 영역 하나에 집어넣기보다는 앞에 빼서 제가 설명하려고 빼놓은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도 시험이 나와요. 여기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올 것같아서 높은 게가 지금 오버뷰예요. 자, 그럼 오버뷰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용어는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이 용어 때문에 또 약간 백과사전이 있는데, 모르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뭔지 또 찾아보고, 저도 이 모르는 말을 막 계속 설명하다가 한 번은 23번 수업한 적도 있는데, 4시간씩. 이거 IT는 16번을 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남지 않는데, 이제, 이게서 뭐라죠? 소비자들이 IT를 16번씩 수업하는 거에 대한 그 욕구가 없어서, 이제, 줄다 보니까 저도 용어 설명에서 좀 빠지는 게 있고 뒤에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 약간씩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위에 이제 써 있는 말이 IT라고 말하는데 이제 IT는 그 굉장히 넓은 범위의 용어예요, 여러분. IT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 이 T 우리 이제 뒤에 거버넌스에 나오는 이 T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딱 보면 회계사 시험에서 테크놀로지는 거의 그냥 IT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I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정보기술이에요, 정보기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럼 이 인포메이션은 뭘까요? 사람이 보고자 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보를 위한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범위가 넓죠. 우리가 늘 쓰는 컴퓨터 시스템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건 자율주행차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부분의 기계들이 요즘은 요 컴퓨터 기술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범위는 넓어요. 그 우리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어. 우리가 IT 배우도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회계사 시험이야. 그럼 회계사들에게 IT는 뭘까요? 자기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IT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사가 뭐로 돼 있어요? IT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범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트렌드가 많이 나와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의 범위는 기업의 내부 통제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 이외에는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안 써요. 그러면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 나중에는 뭐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회사에서 회계사의 내부 통제 관점에서 관련이 안 된다면 그건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IT는 그런 IT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정의가 보면 무슨 그런 얘기들이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빼고 매니플레이션이면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 오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라고 했죠. 데이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표 가지고 재무제표 만드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회계를 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T는 가로 쳐놓고 또 이제 다른 말을 써놨어요. 스타디, 디자인, 디벨롭먼트, 애플리케이션, 임플리멘테이션, 뭐 이런 거 하는 거래요. 이 디자인은 뭐예요? 여러분, 디자인은 한국말로 IT 시간에 이건 잊지 마세요. 설계란 뜻이에요. 설계. 우리 지금 시장님이 과거에, 지금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처음 시장하셨을 때 뭐 디자인 서울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막상 하는 거 보면 그때 그 디자인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인은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디벨롭먼트는 개발 같은 얘기겠죠.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이런 건 좀 이따가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IT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IT에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 IT. 구성 요소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구성 요소는 IT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컴퓨터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셔야 되죠. 그죠? 다 아시죠? 컴퓨터는 두 개로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컴퓨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라고 해서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이거를 부르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냥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드웨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애지간하면 다 머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드웨어라고 하기도 하고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아무리 뭐가 열심히 많이 있어도 이거 작동 안 되죠. 그죠? 뭐가 있어야 작동을 해요? 운영체제가 있어야 작동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로 나눠졌는데 소프트웨어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무데나 쓰죠. 요즘은 뭐 진짜 영국 영어 이런 것도 있는데 영국 사람들보다 100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무슨 걔네 예산제도도 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 하죠. 우리나라 뭐 예산제도도 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는 지금 설명드린 OS가 이제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는 제가 안 써도 책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얘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한 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있죠. 누가 개발했어요? IBM이 개발했죠. 그럼 IBM이 컴퓨터는 개발했는데 하드웨어는 개발했는데 뭐를 안 만들었어요? 운영체제는 안 만들었어요. 운영체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크게 방식이 두 개였죠. 매킨토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BM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건 다 IBM 방식인데 이 IBM이 컴퓨터 PC를 만들었는데 물론 세계 최초의 컴퓨터 상업용 컴퓨터 다 IBM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만든 데는 누군가요, 여러분? 얘기해 봐도 돼. 시험엔 안 나와. 누구죠? 우리 IBM형 컴퓨터 위에 써서 무슨 OS를 써요? 누구 거 써요? 윈도우즈 누가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 IBM이 PC를 만들고 이 OS를 외주를 줘요. 조그만한 벤처기업한테. 마이크로소프트는 벤처기업에. 이게 지난 인류 역사 10만 년 동안 한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나쁜 의사결정 7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IBM이 큰 실수를 한 거죠. OS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윈도우즈 3 도스 OS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IT 회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가가 뭐가 있어요? 사람도 월급 주는 경우까지. 그 외에는 원가가 없어요, 그 회사는. 그냥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노다져서 뭐를 캐고 있는 게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요 소프트웨어 그 위에 우리가 쓰는 거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쓰는 걸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이제 개념은 다 있죠. 그 모바일에 안드로이드 쓰죠? 그럼 이 안드로이드 있다고 모바일 쓸 수 있는 거 아니죠? 전화나 이런 거 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네이티브라고 해요. 보통 우리 모바일 개발할 때는 네이티브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그 OS라고 하는 거고, 그 위에 뭘 올려다 써 우리는? 앱을 올려다 쓰는 거죠. 그 특히 사람들이 앱을 쓸 줄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앱을 잘 쓰죠. 왜 그렇죠? 토스도 써야 되고, L포인트도 써야 되고, CJ 원포인트도 받아야 되고, 그죠? 신세계 통합 아이디 쓰면 뭐 그것도 하고.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앱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게 한 2018년, 19년부터인 것 같아요. 앱을 엄청 쓰고, 뭐 제가 주로 거래하는 국민은행도 원래 저 국민은행 앱을 안 썼는데 이건 바뀌었더라고. 약간 토스처럼 약간 이렇게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어. 토스를 쓰다 보니까 은행에서 만들어준 앱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저것도 못 쓰겠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K뱅크 이런 것도 뭐 복잡해. 스타일이 뭐 이상해. 카카오도 이상해. 오직 그냥 토스야. 그 뭐 카카오는 뭐 카카오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요새. 망해가지고. 저도 지금 17년 만에 며칠 전에 주식을 샀어요. 2주를 샀어, 2주를. 며칠 전에 샀으니까 엄청 떨어졌겠죠. 13만 2,500원에 샀는데 어제 보니까 12만 9,000원 떨어졌더라고. 3일 만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아, 진짜. 이거 오를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언젠간 오르겠자고 사놨는데 2주 샀어, 2주. 근데 이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동생이 이제 주식 오래 하고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형 월요일 날 아마 이거 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걸. 뭐 이렇게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화요일 날 뭐 어차피 그 뭐 취임식은 아무도 관심 없을 거야. 그런가? 얼마 되냐? 10만 원, 11만 원 본다 그래가지고 11만 원 되면 또 사라고 그러더라고, 한 주를. 물타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앱을 여러분이 주식 거래도 결국은, 저도 주식 거래 다 PC에서만 했는데 이 토스가 저 같은 아저씨들을 다 바꿨었어. 이제 쓰고 있죠. 이제 테크핀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어제 이런 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이제 여긴 종류가 많은데 아마 오늘 시간이 되면 거기가 진도가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뭐가 올라가는 거냐 하면 데이터가 올라가요, 여러분.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으니까 간단히 데이터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서, 소프트웨어도 이제 2단계가 있고 그 위에 데이터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통신을 해야 되죠. 그죠?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여기는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어요. 무선 중에서도 인터넷 표준을 가지고 그 컴퓨터와 컴퓨터 아닌 거가 서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무선 통신 기술을 IoT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일반 컴퓨터가 아닌 기계는 뭐가 있냐면 기계만의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맥 어드레스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는 맥 어드레스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컴퓨터의 IP도 맥 어드레스하고 연결하든지 아니면 차세대 IP도 이렇게 연결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여기다 사람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HMI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걸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 뭐 해보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공장은 거의 IT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중소기업은 이제 막 IT를 확산하고 정부에서도 막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이미 뭐 IT화 돼가지고.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이제 조금 이슈가 있죠. 사람이 많죠, 아직. 더 줄여도 되거든요, 사실. 훨씬 더 줄여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데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쓰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이 또 중요하겠죠. 인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쓰는 사람도 있고, IT 전문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IT를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곳에 가면 IT,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만 일을 하면, IT를,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기 썼던 이 IT만 하시면 되는데, 회계법인에서 평생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IT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가 IT하고 연결이 돼서.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김치도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거를 이제, 김치를 생산하는 걸 제가 지금 김치 조업하고 막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다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만들자. 그리고 배추가 비싸? 그럼 공장을 져서 배추를 만들자. 왜냐면 저쪽은 너무 불안하다, 이거. 중국에 가면 공장 하나 지면 5명이서 돈 달라 그러고, 베트남에서 공장 하나 지면 15명이서 돈 달라 그러고, 뻑 하면 뭐 애들 낮아빠지고, 뭐 문 닫고, 자기네 밖으로 수출이 되지 안 되니.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다 하자. 배추도 공장에서 지면 되잖아, 그냥.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CFO가 되시든 뭐가 되든 여러분이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알아야 돼. 그 안에서 IT가 어떻게 혁신을 일으키는지 이해해야 내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와 대화가 가능해.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회계사가 IT 스페셜리스트하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걸 이제 하게 된 거고, 지금도 미국의 이 일반적으로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IT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비슷해요. 자, 이런 거 이제 IT라고 말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거버넌스라는 말을 써놨네.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이 거버넌스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배의 키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어에서. 배의 키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배가 아무리 커도 요 키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따라 배가 가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뭐예요?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방향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버넌스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스트래티지, 하나는 오버사이트. 전략은 구체적인 방향인 거고, 오버사이트는 어떻게 돼요? 관리 감독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관리 감독.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거버넌스는 크게 보면 또 나눠져요. 돈을 버는 거버넌스하고 돈을 지키는 거버넌스로 나눠져요. 돈을 지키는 거버넌스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시험 보는 게 바로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야. 내부 통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지킨다는 거,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뭐 돈벌이를 찾았고 한참 했는데 회사에서 뭐 대규모 성희롱 사건이 발생을 했어. 아니면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이 생겼나요? 횡령 부정부패가 생겼죠. 도대체 그 회사의 내부 통제는 뭐가,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막 엄청나게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사실 그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러분 제조업일까요? 뭐 만드는데요, 거기가? 뭐 하는데요? 이거 보통 사람 잘 모르시더라고. 오스템 임플란트 옛날에 없었어, 그런 거.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아직 여러분 치과 가실 나이가 되신 분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치과를 가면 하는 또 하나의 임플란트 있어요. 디오 임플란트라고. 요거는 7년 전에 회사가 없었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3위까지 올랐는데,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였거든요. 임플란트 회사는 한마디로 IT 회사예요. 캐드캠 시스템 놓고 치과가 연결하는 거 만들어주고 치과 이거 팔아가지고 임플란트 요 밑에 이거 박는 거는 1,000원입니다,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받는 거 1,000원, 중간에 1,500원, 앞에 지르코니아로 붙이는 보철, 이빨 있죠? 그게 4,000원. 정합해서 10,000원이 안 돼. 다 인건비야. 근데 어쨌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에게 그렇게 한꺼번에 회사가 큰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쉬워. 돈 엄청 벌었어요. 거기 경영자들은 뭐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아가고 있어, 현재. 근데 횡령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돼? 그래서 막 갑자기 DO가 막 올라오고 네오가 막 올라가고 막 하는 거야. 그만큼 이쪽이 그렇게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이 탄탄하지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가 어때야 되니 뭐 자꾸 정치인들이 관심 갖는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이 지구에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다 망하길 바라지, 전 세계가. 뭐 우리가 뭐 좋아서 오노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노가 없으면 바로 해외로 넘어가면 대우자동차 망하듯이 다 이렇게 망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해주는데 어쨌든 막 굉장히 정치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성전자도 기업을 지키는 일을 잘 못하면 한순간에 갈 수 있어. 그런 회사 너무 많았어.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수많은 회사들이 명명을 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업의 윤리나 내부 통제나 위험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영역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우리는 주로 그걸 배우게 됩니다. 페이지 넘어갈까요? 여러분? 4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는 뒤에 거버넌스 나올 때까지 이제 IT 얘기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에 뭐냐면, 프로그램 오브 IT와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IT하고 비즈니스 전략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연관관계가.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이제 불필요한 돈도 쓰고, 회사도 이제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열었었나, 이거구나. 수업을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궁금한 얼굴로 쳐다보면 제가 막 이렇게 또 오바를 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그 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lack of strategic focus.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전략적인 포커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IT에 투자를 할 때 전략적으로 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IT 쪽의 용어들을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래놓고 밑에는 뭐라고 썼냐면 lack of strategic investment.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전략적 투자가 부족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읽다 보면 무슨 느낌이 오냐면 경영 전략하고 온라인이 잘 되느냐는 얘기가 여기 또 숨어 있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IT가 우리의 경영 전략하고 방향이 맞냐. 예를 들어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조업에 PLC라는 게 있어요. PLC.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쓰셔도 돼.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만드냐면 독일의 지멘스하고 미국의 GE가 만드는데 한국에서도 이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드냐면 지금 LS산전. 옛날에 이제 금성기전인데 LS산전 천안공장에서 만들어요. 우리는 딱 여기서 하나서 만드는데 이 PLC라는 게 뭐냐면 작동하는 공작 기계든 무슨 기계든 기계에 이걸 붙이면 그 기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컴퓨터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근데 이제 우리의 작업 환경이 굉장히 뜨거운 곳에서 일이 일어나야 돼요. 화학이나 이런 거야.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IT 투자를 광 케이블에 투자를 주로 네트워크 투자를 광 케이블에 포인트를 두겠다고 하는 거야. 광 케이블에. 그럼 공장 안에 다 케이블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이러는 걸 다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에서는 공장 자동화도 중요한데 제작업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원가 시간에 배우는 페일리어 코스트가 뭐지?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기업에 대한 감이 아예 없는 거야. 페일리어 코스트 계산하는 게 현장에 가면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계산해줘. 다른 원가는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좋아. 페일리어 코스트는 나트 단위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뭐. 현대자동차 엔진 하나 지금 뭐 해가지고 얼마를 날렸는데.
걔네가 뭐 원가 절감에서 줄이자고 해서 그 원가 절감에 거기서 추가로 들어간 돈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놈이 없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회계에 대해서 괜히 수준이 떨어져, 제가 볼 때는. 특히 원가가. 이 페일리어 코스트를 줄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괜히 뜨거운 환경이라서 유선은 이게 굉장히 그 자본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녹을 수도 있어. 그런 비즈니스야. 근데 유선에 투자해. 그러면 우리의 IT 투자 방향이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나 전략 방향이 맞아요? 이때는 뭐를 투자해야 돼? IoT에 투자를 해야지. 무선에 투자를 해야지. 그런 얘기 봐. 그런 얘기 봐. 그 다음에 이제 무선에 투자하긴 투자하는데 제대로 해야지. 쓸데없이 중복으로 막 돈 쓰지 말아야지.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중복으로 돈을 많이 썼어요. 중복으로. 어제 뭐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안 사도 되는데, 전 10,000원, 20,000원짜리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충전기 있잖아요. 10,000A짜리, 5,000A짜리가 이제 있는데, 그게 너무 자주 달아가지고, 좀 있으면 또 출장도 가고 그래야 돼가지고, 10,000A짜리를 1 플러스 안에 19,900원에 파는데, 그걸 사면 5,000포인트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버렸어. 사고 보니까, 거기에 부가세가 따로 붙고, 배달료가 따로 붙고, 포장비가 또 3,000원이 붙어가지고 29,900원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지금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런 식의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 어질러티라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테레비 광고에 민첩하다는 말로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 광고에 뭐가 나와요? 님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님불. 이거 뭐죠? 이게 그 현대자동차의 조그마한 소형 SUV인가 그 광고에서 주로 많이 했던 말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 어질러티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첩하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거 다 순수 무선으로 가질 거 아니거나 유선하고 무선 복합해서 무선으로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랬다가 어떤 기업 환경이 바뀌면 여기에 따라서 막 가야 돼. 그런 게 이제 어질러티예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놓고 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건 이제 대응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 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비즈니스, 네 번째 이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서 IT의 역할. 요거는 지금 제가 3가지를 써놨는데요. 뭐 원래는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실제로 3가지가 더 나오는데 요거는 그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리튼 커뮤니케이션인가요? 그걸로, 그러니까 에세이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나와가지고 이게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책까지 올라오게 된 내용인데, 경영 전략에서 IT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품 차별화할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 인터넷부터 이제 어드밴스드 IT 기술을 써서 그런다라는 거. 그다음에 코스트 리더십.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하면 페일리어 코스트를 줄인다고 그랬죠. 인터널이든 익스터널이든 페일리어 코스트만 줄여도 원가가 크게 줄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이 라인 과정에서 일어난 원가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퍼라고 요즘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IT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스가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토스에 제가 만보기를 쭉 쓰다가 지금은 이제 이 만보기에서 140원을 총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걸어서 만보하면 40원이고 이 토스에서 찍어준 데를 방문하면 100원을 줘요. 그 앞에 가면. 얘네는 무슨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거예요. 만보기라는 비즈니스를 만든 게 아니에요. 뭘 만들었어요? 위치 기반의 마케팅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아마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어디처럼 억지스럽지 않아. 억지스럽지 않게. 그 미국의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 사람들 움직이는 그 이동 동선 파악하려다가
미국 법원에서 그 제재가 가해져가지고 회사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최근에는. 그 토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만보기를 쓴 사람만. 그래서 이거 열심히 만보를 걷는 사람은, 만보를 못 걸었는데 5개를 찍은 사람,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위치 기반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비즈니스가 좋은지,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이제 좀 있으면 그거 생길 거야. 제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어느 가게에 들려서 자기가 찍는 거지. 나 이거 사먹었어. 이제 그 서비스 지금 누가 해주고 있어요? 구글이 하고 있죠. 당신 어디 갔었는데 괜찮냐? 이렇게 뭐 방문한 거 이거 막 지금 구글에서도 그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디지털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없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배추를 공장에서 만들자. 이것도 디지털 트랜스퍼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이렇게 더 진화를 하면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서 배추가 자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영양제를 주면 배추가 생겨. 톡 하고 튀어나오고 톡 하고 튀어나오고. 아마 한 20, 30년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걸 디지털라이제이션. 근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아시겠죠? 그 회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제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캐드캠에서 캐드 말고 캠 컴퓨터에 의한 제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회사들이 전부 독일 회사들이에요. 근데 한국엔 없어. 한국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뭐 사고 싶어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사면 캐드를 보내줘요. 보내주고 기술 제휴해주면 독일에서 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IT가 비즈니스 전략에서 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게 리튼으로 나오면 쓰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책을 그냥 그대로 읽는 부분도 가끔 있는데 그걸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고개가 내려와서 다 자. 그래서 저는 맥락만 딱딱 설명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좀 그대로 읽어주세요 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때 뚝뚝 떨어져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뭘 수업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지금 글을 썼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IT 역할은 여러분 뭘까요? 부가가치 활동은 늘려주고 비부가가치 활동은 줄이고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비유를 뭐를 들었어요? 스마트 팩토리 비유를 들었단 말이지. 그럼 비효율적인 게 우리나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까지도 굉장히 공장 안에 가보면 효율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공장 얘기는 중요한 거예요. 왜 공장 얘기를 하냐고 누가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하신 분에게는 왜 회계 성부하냐고 제가 물어봤어. 우리 회계 데이터는 다 공장에 있어. 제조업체 가보세요. 본사에 뭐가 있어? 다 공장에 있지. 요즘 심지어는 본사는 공유 회사로 해서 여러 회사가 공유해 쓰고 공장만 있는 회사도 많고 이제 미래 모델은 공장도 외주 주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는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이 제조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다녀보면 진짜 우리나라 없는 게 없어. 전국이 공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공장과 논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전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 가면 비부가치 활동을 줄이는 일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효율성이 좋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뭐, 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지금은 엄청나게 단순화돼서 쓸데없는 거 안 해. 꼭 이 사람 이거 체크해야 돼? 없으면 필요 없으면 빼. 다 빼버리는 거 그냥. 네가 책임지고 하고 끝내는 거지 뭐. 그리고 품질 검증은 어떻게 하냐? IT가 하는 거지 뭐. 요즘 카메라로 찍으면 품질이 나쁜지 좋은지도 다 가르쳐줘요. 그거를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머신 비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찍으면 나와. 뭐 사람이 뭘 다래. 그리고 지나갈 때만 툭 찍어줘, 그냥.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IT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단순 반복적인 역할은 또 이제 안 하는 추세로 기술이 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한번 이제 IT를 배우니까 또 앞으로 회계사를 하려면 제가 아까도 토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토스 말고
제가 다른 데 있잖아요. 무슨 에이스 손해보험도 있고 막 있는데, 어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전화를 했는데, 토스를 쓰면서는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전화할 필요가 없어. 다 돼. 여기는 갑자기 서류를 뭘 가져오라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전화했어. 그래서 전화해서 그 홈페이지에 서류를 뭘 가져오라는 걸 제가 거기 써 있었으면 전화를 안 했어도 되는데, 죄송해요. 전화 한번 해서. 아, 죄송해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게 없네요. 바꿨거든. 전에는 뭐 찍어서 뭐 어디다가 그냥 올리라고 했는데 바꿨어. 그런 거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나 더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설명을 왜 하냐면, 단순 반복적인 걸 막 그냥 이렇게 도장 찍는 거를 계속 단순한 거니까, 이거 도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찍지. 요거를 컴퓨터가 해주면 RPA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지. 그렇게 도장 찍을 단순 반복적인 일이 지구에 몇 개나 있냐고. 없어. 이런 거지. 굳이 전화 안 해도 되는데 전화하게 만들고.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업계가 IT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데, 은행 여러분 뱅킹 쓰시면서 전화할 일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쓰시면서 은행에 전화할 일이 없다고. 근데 보험회사에 인터넷 뱅킹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전산 가서 보험 가입하고 뭐 하는 거 가려고 하면 복잡하다고. 전화를 몇 번을 해야 돼. 인터넷을 쓰면서도. 안 그러면 끝이 안 나. 요런 거를 자동화해 주는 거. 그래서 사람이 추가로 개입되게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지금의 기술의 트렌드예요. 여러분 그 좋은 IT를 보는 거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쓰실 만한 걸로 토스를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토스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토스만큼 뜨진 않더라고. 자,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도 제가 볼 때 잘 만들었는데, 카카오 때문에 너무 많은 회사원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때문에 저 회사도 제 앞자리, 뒷자리, 여기 다 지금 뭐 울고, 카카오톡도 쓰지 말자고 할 정도로 지금 애들이 열이 많이 받아 있고 그래요. 2,000주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 이쪽 대각선에 있는 애는 2,000주 샀다는데 집을 날렸다는 얘기 듣고 그래야 돼. 어쨌든 지금 조심하셔야 돼. 지금 두두 사가지고 지금 2만 원인가 3만 원 떨어진 거 같고 지금 막, 이게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구나. 10,000원 정도 떨어졌나? 지금 멘붕이 왔잖아, 제가. 이씨, SK, 씨. 아니, 근데 이거 30만 원 가는데, 이러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문제가 하나 있네요. Q2017. 여러분 그 뒤에도 문제들을 보시면 연도가 써있는 책 뒤에 가시면 이렇게 문제들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연도들이 써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해의 릴리즈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근데 그 릴리즈 퀘스천인 건 맞는데 그 연도가 없는 건 릴리즈 퀘스천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것도 대부분 릴리즈 퀘스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릴리즈 퀘스천으로 당연히 문제를 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표시를 안 했어요. 그때 수강생들이 왜 저 사람은 릴리즈 퀘스천 문제를 안 풀어주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릴리즈 퀘스천 그 2010 몇 년 거 봐라. 이거 다 책에 있는 거지. 다 책에 있는 거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건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 이 단어도 알아야 돼요. 그죠? 뭐 설치를 한다거나, 뭐 대충 뜻은, 대충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추구한대요. 비교 우위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깔았대요. 그럼 what should I company do? 그죠? 뭐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뭔가 얘기가 있으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설계된 시스템, 뭐 만들어진 시스템을 자기가 구축한다고 하면 답이 되겠죠. 네. 답이 뭐가 있냐면 옵티멈 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온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소프트웨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모티브가 되는 본문은 뭐냐면 4페이지에 있는 롤 오브 IT in 비즈니스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과 Q2017이 연결이 직접 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IT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딱 읽으면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 이런 2017년도에 나왔던 이런 문제는 무궁무진한 파생이 나와요. 이걸 기업이 현장에 가면 저는 예를 들어 스마트하는 공장을 예를 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소매점, 미국은 소매업, 도매업 하는 이 상공업이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런 걸 또 예를 들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보기를 보면 B번에는 뭐 기존 프로세스에 피트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해가지고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봐서 그리고 옵티멈 프로세스 그렇지 IT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에 뭔가 역할이 있겠지. 내가 IT를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답이 이거네. 이래가면서 하나씩 여러분이 깨워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동영상을 또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그다음 6번은 참 이게 6번, 7번은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거 한 페이지가 다 끝나야 이제 수업을 끝내는데 시간이 좀 그렇고 첫 시간이니까 6번부터는 10분간 쉬고 저는 2번 쉬어요. 2번 쉬고 1시간씩 3번 하면 대충 3시간 반쯤 되네. 그 정도 수업을 하니까 10분간 쉬고 6번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